갈근탕과 천공신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처방은 당연히 갈근탕을 알아야 되죠. 근데 갈근탕, 크라시 갈근탕은 갈근이 군약이 8g인데 갈근탕과 천공신은 갈근이 4g으로 좀 낮아져 있습니다. 균형으로 되어 있고요. 자, 거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비교적 체력이 있는 사람, 일본은 체력을 보통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개별 생리를. 근데 전체적으로 약간 만성화된 비염이나 부비동염에 쓴다는 개념이 이제 천궁신의를 좀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갈근탕의 코막힘이나 부비강염에 보통 만성부비동염에 보통 제일 선택약으로 많이 일본 책들 보면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한테 쓰는 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본 책의 그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쓸 수 있는 것처럼 개별 생리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 모든 사람한테 그냥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의 경향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네, 저희들은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외감염 혼합감기에 쓰는 처방입니다. 즉 근육통, 호흡기 감염, 그래서 오는 뭐 비염이라든지 이럴 때 쓰는데 원처방에 이제 갈근탕은 세돈입니다. 갈근이 세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천공신의를 비교해봤고요. 그래서 갈근탕은 원래 피부가 두텁고 건실한 체격에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을 때 또는 감기에 어떤 경황통이 있거나 뒷목이 긴장되거나 이렇게 건실한 사람이 긴장해야 하는 수축에 오는 통증에 쓰는 처방이 갈근탕인데 천공신의는 약간 천공의 신은 약간 맵고 따뜻한 성질이 있고 혈류량을 좀 증가시켜서 보통 두통을 해결하는 약으로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향소산에 청공을 넣고 또 백질 넣어서 궁지향소산이라고 보통 음인경향에 신경 많이 써서 오늘 두통에 보통 그렇게 쓰는데 천공이 보통 그런 작용을 하고 신의는 보통 약간 통규작용 또 그러니까 코를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작용 비색증에 보통 쓰는데 그럴 때 쓰는 이제 약이죠. 그래서 이 처방은 이제 아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갈근탕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갈근탕을 써야 될 환자가죠. 건실한 사람, 좀 체열의 중도는 중이상의 건실한 사람이 약간 좀 만성적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갈근탕을 쓰는 경우보다 좀 더 만성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코가 막히고 우리가 코가 이제 충혈돼서 특히 이제 건실한 사람일수록 이게 충혈되는 게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찬 공기를 바로 쐬면 이걸 방어한 기전으로 코를 이게 충혈돼서 이게 쉽게 말하면 막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고 자꾸 콧물이 나오고 이게 해결해도 안 되면 나중에 노랗게 되고 부비동염까지 가는 겁니다. 감염 때문에. 그래서 양방에 항생제를 주거든요. 그럴 때. 우리 쪽에서는 그 개념으로 항시대 대체로 이런 갈근탕과 천공신이라는 약을 부비동염에 쓰는 거죠. 그럴 때 쓰고 있고. 그래서 만성 비염이나 부비동염에 주로 쓰는 처방인데 저희 학회 통합방지학에서는 이렇게 만성된 경우에는 소갈탕이라고 해서 소청룡탕과 갈근탕을 같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는 것들. 그러면 좀 훨씬 더 빨리 좋아집니다. 이따가 직내는 한번 보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크라시아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근탕하고 같이 주거나 이제 소청룡탕을 같이 미리 다려놓고 갈근탕을 같이 넣어서 주시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소청룡탕에 갈근하고 대조를 넣은 게 소갈탕입니다. 쉽게 말하면. 별거 아닙니다. 그죠? 소청룡탕에 갈근을 넣어주면 이제 그게 소갈탕이라는 처방을 저희 학회는 이름을 붙였는데 만성비염에 주로 씁니다. 만성비염으로 코가 자꾸 막혀 있고 오랫동안 비색증이 있고 자꾸 코골이를 한다 그러고 비중격 만곡증이 있다. 이럴 때 주로 쓸 수 있는 처방이 갈근탕 또는 갈근탕과 천공신의 또는 소양인 경향이면 소청룡탕 씁니다. 저희 학회는 소양인이면. 이게 마왕이 들어있는데요. 써보시면 압니다. 소청룡탕은 소양인한테 잘 듣습니다. 거기 뭐 건강도 들어있고 세신도 있고 온열지제인데 그거는 이게 과충혈된 것들 혈액순 뭐 어쨌든 병의 원인이 찬기운이 와서 어쨌든 이게 점막이 부은 거기 때문에 혈액순환제가 들어가고 있고요. 소청룡탕에는. 소청룡탕의 제일 중요한 약은 우리가 오미자, 작약 이런 약들이 서늘한 약들입니다. 그래서 충혈된 거를 완화해 주는 약. 망이 들어가서 과긴장된 코의 어떤 점막을 붓기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소청룡탕 역시 호흡기염 감기에 씁니다. 그래서 기침이 하거나 자꾸 야간에 심하거나 또는 콧물이 자꾸 나는데 소양인 경일 때는 보통 소청룡탕을 보통 쓰고
태음인 경향이거나 건실한 사람은 갈근탕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소양이거나 태음이 이게 오래됐다. 그러면 소총도 갈근탕 같이 쓰면 훨씬 더 좋아집니다. 하는 것들은. 그래서 병인은 창기은의 바이러스 세균 가루일 때 태음인 경향에 피부가 두텁고 건실한 사람, 피부가 얇고 연약한 사람한테 잘 안 맞고요. 헌행하거나 불면이 있거나 연약한 사람한테는 이게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체열이 좀 높고 건실한 사람한테 체력이 중 또는 중 이상의 두터운 사람이 만성비염이 있거나 부비동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잘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두터운 근육이 축축되고 긴장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코의 점막도 부어 있고 또 기관지도 점막이 부어 있어서 자꾸 기침을 하게 되고 이런 분들이 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부비동염, 근만성 비염, 또 한강증, 견통, 또 후두통, 감기 몸살에도 보통 혼합형 감기, 즉 근육통 같은 근육경작형 이런 근육통에 동반한 감기에 호흡기형 감기 이런 혼합형 감기에 쓸 수 있는 처방이 이 처방입니다. 그래서 근거들을 보면은 이제 만성 부비동염의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는 처방으로 되어 있고요. 코막힘에도.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면 왜 코막힘이 왔냐 병리로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코막힘이 왔냐. 코막힘에 쓸 수 있는 약이 많습니다. 코막힘에. 그래서 소총연탕도 코막힘에 쓰고 갈근탕도 코막힘에 쓰고 오죽상도 코막힘에 씁니다. 근데 그것을 병리가 다 다른 거죠. 개별 생리가. 오죽사는 피부가 좀 얇고 소화력이 좀 떨어지는데 추위를 많이 타고 이런 사람이 이제 감기가 있을 때 코막힘 왔을 때 쓰는 처방이고 피부가 좀 얇은데 좀 단단하고 소양인 경향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코막힘 오고 기침한다. 이러면 소총용탕 쪽으로 가는 거고 피부도 두툼하고 건실한데 코막힘이 오고 기침하고 막 콧물이 나고 이럴 때는 갈근탕 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코막힘이라는 증상이 아니고 개별 생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는 제가 치료했던 경우인데요. 이 환자는 35세 태음인입니다. 한 5년, 6년 된 만성비염 환자였어요. 비부비동염으로 자꾸 코가 계속 막히고 또 우리가 후비루라고 해서 콧물이 자꾸 뒤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저한테 치료했던 위암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가 아주 만성적으로 한 10년 이상 소화기 장애를 호소했던 환자인데 저한테 한약을 복용하고 항산화유사탕 계통을 써서 많이 좋아졌던 환자인데 거기서 신뢰를 얻어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외래로. 5년, 6년 전에 만성비염으로 왔던 경우입니다. 봤더니 이 환자는 주소가 뭐냐면 한쪽 코가 자꾸 막혀 있는 것들은 한쪽으로만 숨을 쉬고 대중 없이 발생하고 양반에서는 축농증이라고 축농증은 부비동염이죠. 그래서 5, 6년 전부터 그래서 PND 후비루가 있고요. 체열은 중 정도 됐습니다. 전형적인 태음인이었고요. 그래서 이 환자한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코막힘 위험에는 뭐 마기음, 십신탕, 갈근탕, 방부통수산, 소총연탕, 오족산, 보종탕 뭐 다양한 처방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처방을 구분하는 능력은 개별 생리에 있는 겁니다. 개별 생리. 거기에 맞는 병리 상태에 맞춰 쓰는 건데 투약은 어떤 태음인이고 만성적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한번 소총연탕을 먼저 처방을 해봤어요. 1.5배량으로. 근데 마항을 쓰기에 약간 이 환자가 말도 느긋하고 약간 소음의 경향도 있어서 마항은 소총연탕 보통 6g 정도가 마항의 군약이라 이제 1.5배량이지만 마항은 9g을 안 쓰고 6g으로 썼다는 얘기인데 소총연탕을 썼더니 코막힘이 덜하긴 하는데 아직도 막힌다. 후비루는 좀 개선했다 해요. 근데 효과는 있지만 코막힘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갈근탕을 여기다가 소총연탕에 좀 합방해서 샀더니 코막힘이 훨씬 덜하다고 하고 후비루가 없어지고 근데 이 처방이 약간 마항제가 들어가면 좀 소화가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좀 안 된다고 표현하고 어쨌든 좀 효과가 있다 해서 한 번 더 1.5배량으로 줬더니 중간에 이제 갑자기 인후통이 있어서 피롱광활탕을 또 썼던 경우가 있어서 해결을 했고 결국은 이제 소총연탕과 갈근탕을 합방해서 줬더니 코막힘이 이제 사라지고 5, 6년 된 경우인데도 후비루가 거의 없어지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렇게 해서 좋아졌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갈근탕, 소총연탕 이 처방을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면 임상에서 비염 환자를 치료할 때 상당히 좋고요. 또 이제 약간 의민 경향일 때 비염이 있는 분들은 이제 보주이탄 계열을 쓸 일이 되게 많습니다. 보이기라고 하죠. 크라시에. 그래서 의민 경향에 추위를 많이 타는데 약간 맑은 콧물인데 자꾸
힘들어하는 분들, 알레르기성 비염일 때는 이제 보증이탕이나 보액을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갈근탕과 천공신의를 이제 이제 좀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감형 혼합감기에 쓰는 처방이고요. 부비동염 근만성 비염에 한강견통, 후두통, 감기 몸살에 쓰고 치열 중톤 중이상 태음인 경향에 피부가 두터운 사람에 쓰고 피부가 연약하거나 헌액하거나 불명 있는 사람 못 쓰고요. 창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게 긴장 수축돼서 코에 염증이 있는데 약간 만성화됐을 때 그래서 부비동염이 있거나 만성비염이 있다고 할 때 쓸 수 있는 처방이 이런 개별생리에 쓸 수 있는 처방이 갈근탕과 천공신의입니다.